안녕하십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사 2차 시험을 대비하여서 제가 강의할 부분, 이 2차 시험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 이 사지선다의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고 2차 시험에서는 서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단답형 문제들과 그 다음 서술형 문제들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앞에 시험 안내 부분에서 보면은 2차 시험에서는 이 품질관리, 농산물의 품질관리 실무 부분하고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실무 부분과 이 품질에 대한 등급 판정을 하기 위한 실무 부분들을 크게 구분해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크게 법령이라고 하는 개념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파트 1과 파트 2 부분에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이러한 법령에 속해 있지만은 농산물의 표준규격, 각각의 농산물에 대해서 표준규격, 농산물 품질관리법 안에 표준규격을 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 표준규격이 제정되어져 있는 농산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파트 3에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농산물 검사,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표준 개척, 즉 수치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 농산물들의 가치를 판정해내는 감정 방법에 대한 것들이 고시가 되어져 있는 이것들이 파트 4에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농산물 실제적인 이 품질 관리 기술이라고 하는 수학후 품질 관리론에서 어떤 농산물들의 품질 관리를 위한 어떠한 처리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지는 것들로 품질관리 실무 부분들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집니다. 이것들이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출제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급 판정에 대한 실무 부분들은 이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 들어가 있는 등급 규격, 이 등급 규격들도 다 농산물들의 품목들에 따라서 다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품목들을 가지고 등급 판정에 대한 서술형 문제로 주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등급 판정 부분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제가 6문제, 그 다음 각각의 파트별로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씩 정도 출제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2차 시험 문제에서는 1차 시험과 다르게 객관식 형태가 아니고 주관식 형태의 어떤 용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등급을 판정해라라든지 아니면은 서술형으로 이러한 파트별에 해당하는 것들의 답, 즉 정답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1차 시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즉 그것들이 대부분이 다 중복되어진 것입니다. 다만 농산물 표준 규격에서 등급 규격이 제정되어져 있는 농산물 자체들, 그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그것들은 세부적으로 완전히 기억을, 즉 암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즉 객관식에서는 1차 시험에서 객관식에서는 보기를 보고 선택하는, 즉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측면이고 2차 시험에서는 내가 실제적인 정답을 기술, 즉 내가 기록하는 측면입니다. 그 말은 1차를 공부할 때의 선택의 개념과 내가 정리해가지고 기록할 수 있는 개념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2차 시험에서 훨씬 더 편리하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뭐 이론서를 강의를 할 때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강의를 할 때든지 제가 자꾸 본인이 계속 복습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즉 그래서 내가 이론서에서 공부했던 부분들에서 내가 자꾸 틀리는 부분이 어딘지 그것들을 내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내 말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내 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원회적인, 즉 우리 농산물들을 관리하는 이 농산물 품질관리사에서 이용되어지는 용어들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로 자꾸 공부를 하시면은 1차 시험도 마찬가지 2차 시험 마지막까지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강의할 부분들은 파트 3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파트 3 부분에서부터는 앞에서 농산물 표준규격법에서 제정되어져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 그리고 등급규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파트 3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페이지 136페이지에부터 나오는 것들인데 이러한 농산물 표준규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뭐 변경, 즉 수정이 되어지고 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현장에서 얼마만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즉 이 농산물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얼마나 표준화에 가깝도록 수치를 어느 정도 제정해 놓고 적용을 할 수 있느냐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이러한 농산물들은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져서 판매되어지는 농산물들을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에 정해가지고 농산물들을 유통시켜서, 그래서 그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켜가지고 농산물의 효율, 즉 유통의 효율을 제고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생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가 셋 모두가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농산물 표준규격법이 제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표준규격품, 즉 이러한 농산물 표준규격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즉 농산물 표준규격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이곳에서 정한 포장규격, 즉 포장에 대해서 규격화되어져 있는 것에 농산물을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 또는 및 등급규격, 즉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즉 규격에 맞추어서 판매 출하되어지는 농산물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급규격이 제정되어져 있지 않는 80품목 이에 제외되어지는 다른 농산물들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들을 농산물 표준규격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러한 포장규격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이 안에 거래 단위가 있고, 즉 거래 단위에 맞춰야 되고 포장 치수에 맞춰야 되고 재료에 맞춰야 되고 포장 방법 또는 설계 표시 사항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다 기준을 지켜서 포장 규격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급 규격은 뭐 농산물들의 품목에 따라서, 즉 이 품목들은 나중에 표시 사항 안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그 품목의 특성들에 따라서 고르기 또는 크기 또는 형태, 색깔, 뭐 신선도, 건조도, 결점, 즉 여러 가지의 항목의 기준에 따라서 선별해가지고 그 선별되어진 것들을 따라서 품질을 구분하기에 필요로 한 항목들에 가지고 특,상, 보통이라고 하는 등급을 판정해내는 그것들이 등급규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에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에 맞춰서 판매되어지는 농산물,
출하되어지는 농산물이라고 보고 이 등급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80개 품목 외의 것들은 포장 규격에 맞춰서 또는 등급 규격에 들어와 있는 품목하고 비슷한 품목들은 거기에 맞춰서 적용해가지고 이용해라. 그래서 포장 규격 안에는 거래 단위 여러 가지 형태들로 두고 있습니다. 즉 농산물들을 얼마만큼의 무게로 또는 개수로 가지고 이용을 할 거냐. 포장 치수는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길이, 넓이, 높이를 가지고 이용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안에 급포장, 소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포장 재료에서는 수학과 품질 관련해서 나왔듯이 급포장, 소포장, 대포장, 대포장 또는 소포장, 속포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의 재료들을 뭐로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나. 종이냐 아니면은 플라스틱 필름이냐 뭐 등등등이 나왔던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용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거래 단위에 대한 것들이 뒤에 별표 1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거기에서 다만 5kg 미만의 최대 거래 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가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서 거래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작은 양의 포장 농산물 그리고 아주 큰 양의 포장 농산물을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